안녕하세요. 집값이 반등했다고 갭 투자를 한다. 이런 분위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. 이강수 미래에셋 수석 연구원이라는 분인데요. 대체로 이분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. 지금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른다라는 건 반등이다. 그리고 앞으로 15% 떨어진다. 15% 더 빠진다. 라고 했는데 저 15%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저는 이제 15%니까 저 집이 10억이었는데 8억 5천으로 떨어진다. 15%밖에 안 떨어진다고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IMF 때 1997년 98년 IMF 때 집값 하락이 전국이 19% 20%였습니다. 그걸 미로 짐작해 보건데 15% 하락이다라는 건 매우 큰 수치라는 겁니다. 평균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집값이 안 오르고 내리는 것도 없고 그냥 유지다. 그러면 다른 어느 지역은 30%일 거라는 거죠. 또 어느 지역은 단순 계산하면 10% 20%고 어느 지역은 40% 50%이고 그래도 평균값은 15%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왜냐? 집값 떨어진 50% 되는 곳은 예를 들어 한두 곳이고 10% 15% 떨어진 곳이 7, 8가구이면 물량의 수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15%더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냥 단순하게 10억짜리가 그냥 8억 5천 된다고 10억짜리 한 5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저 퍼센테이지하고는 좀 간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건 지금 많이 집값이 꼭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 이강수 연구원은 2025년쯤이 집값 바닥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. 집값 바닥이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답니다. 첫 번째, 서울 기준에 서울 부동산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그 첫 번째라고 합니다. 현재 2022년 4분기 집계한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얼마다? 198.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는 겁니다.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0이다라고 하면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50만원을 부동산 관련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.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맞다고 합니다. 소득의 50%를 부동산 관련해서 쓴다라고 하면 쓸 돈이 없는 거죠.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13년, 14년 이럴 때 되게 낮을 때 95, 90 밑으로도 내려간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미로 짐작해서 집값이 바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. 두 번째는 뭐다? 금리가 높냐 낮냐인 거죠. 지금 이제 시중금리는 지난 한 10여 년 사이를 이렇게 내다보면 어떻습니까? 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죠. 지금 이제 2023년인데 2023년 4월에 시중금리하고 2022년, 2021년, 2020년, 2019년, 2018년, 17년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지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죠. 이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금리가 내려가겠죠. 금리가 내려가서 금리가 되게 낮은데 예를 들어서 5억 대출하는데 이자가 2%밖에 안 된다고? 그럼 1년에 이자를 1,000만원만 내면 되는 거네. 월 한 80만원 좀 내면 되는 거네.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살려고 하겠죠. 그렇게 저금리가 다시 온다라고 하면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전세하고 매매가의 비중.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집값 대비해서 한 80%, 85%, 90%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, 반대로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다라는 건 매매 수요보다는 임대 수요가 더 높다라는 거. 임대 수요가 높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매매 수요가 전 구매 수요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미분양 물량이 대폭 줄었다. 지금 7만이다 8만이다 이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15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더 늘어나겠죠.
그러던 것이 미분양 물량이 대거 해소됐다 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좀 바닥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정부에서 취득세하고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겠다. 그리고 장기 대출한 이들에게 그 주택담보대출한 걸 연말 소득 공제해 주겠다.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미분양이 창궐 해서 할인 분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때 할인 분양의 할인율이 매우 클 때 뭐 이럴 때가 집값이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뭘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좀 우려스럽죠. 우리가 집을 산다라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큰 결정입니다.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시의 차익을 많이 보겠다. 돈을 많이 벌 수 있다.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죠. 왜겠습니까?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이놈의 나라가 이놈의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신중하게 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계속 판단을 유보하고 또 신중하게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버스가 안 올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버스가 또 온다라는 겁니다. 이 버스 안 타면 영원히 내가 그 버스에 탑승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. 어쩌면 다음번에 오는 버스가 앉는 자리도 더 좋고 더 최신식에 더 잘 달리는 뭐 전기 버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? 무리하게 서둘러서 빨리 뭔가를 할 생각을 접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. 천천히 두고 보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다음에 뭔가를 결정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. 차분하게 천천히 판단을 해보자고요. 지금이 집을 살 적당한 시기일지 아니면 몇 년 지난 이후에 저는 이제 4년에서 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뭐 이강수 연구원 이분은 뭐 3년 뒤 정도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뭐 시점은 조금 빨라지든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지든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. 확실한 건 뭐다?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또 가질 수 있는 자기 분수에 맞는 부동산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너무 무리한 것들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? 그 무리함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뒤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. 뒤흔들린다라는 건 오래 버티고 오래 기다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너무 부동산을 투기로 접근하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